안녕하세요. 집에서 돈을 버는 집돈버 굿즈입니다. 오늘 현대중공업이 상장을 했는데요. 그리고 카카오페이는 청약을 더 연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어떤 공모주에 청약을 해야 할까 많이 아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9월에 청약해야 할 공모주가 6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번 달 남은 공모주 소개를 하면서 어떻게 옥석을 가려낼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관리하고 있는 공모주 달력인데요. 추석 연휴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청약이 없고요. 바로 다음 영업일인 9월 23일에 NH스펙 20호가 청약을 진행합니다. 이를 시작으로 아스폴로, 원준, 하나금융스펙 19호, CU테크, K카까지 총 6개 공모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크게 눈에 띄는 공모주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만큼 기업들이 모두 생소한데 이렇게 잘 모르는 기업들이 공모를 하면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들의 업종 및 청약 정보를 상세하게 말씀드린다 해도 당장 어떤 공모주가 좋은 공모주일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모주를 어떤 지표를 봐야 잘 선택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모주를 선별할 때 크게 3가지를 보곤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성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장성은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이 향후에 더 성장할 수 있을지, 그로 인해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보는데요. 현재는 좋더라도 점차 성장이 둔해지거나 위축된다고 하면 저는 공모주의 수익은 안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통 가능 물량을 보는데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량이 많으면 그만큼 희소성이 떨어지겠죠. 이 비중은 낮을수록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집 규모인데요. 공모를 통해 모집하는 자금이 클수록 역시 희소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상승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집 규모가 크다고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건 뒤에서 다시 추가 설명 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지표를 보기 위해서 올해 7월 이후 청약을 진행한 공모주들을 모아봤습니다. 표에 녹색으로 표시한 공모주들이 시초가가 따블을 갔고 따상 근처까지 갔던 공모주들입니다. 이들만 따로 자세하게 보면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성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종의 성장성은 공모주를 보는 요소 중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통 물량도 낮으면 좋다고 했는데요. 이들의 평균은 30%로 다른 공모주 대비 낮은 편에 속하고요. 특히 아주스틸 그리고 일진아이솔루스 같은 곳은 20% 초반의 유통 비율을 보였기 때문에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장성이 좋은데 유통 물량까지 낮다면 이후에 따블이나 따상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집 규모도 말씀드려 볼게요. 방금 그 공모주들을 동일하게 보면 유통 물량이 30% 이상인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는 것은 모집 물량이 작았다는 것인데요. 모두 200억대 안 되는 소규모이다 보니 유통 물량 비중이 높아도 실제 물량 자체는 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모집 규모가 크면 무조건 안 좋다고 봐야 할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조금 극단적인 사례로 설명드려 볼게요. YM텍과 카카오뱅크 모두 성장성이 매우 기대됐던 공모주였습니다. YM텍의 경우 유통 물량이 43%였고요. 반면 카카오뱅크는 2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YM텍의 규모가 매우 적었고 카카오뱅크는 2조 5천억이나 모집하는 대형 공모주였습니다. 그 결과 시초가 수익률은 YM텍이 100%, 따블을 갔고요. 카뱅은 38% 정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분명히 수익률은 YM텍이 더 좋기는 한데 모집 규모가 적다 보니 경쟁률도 매우 높았고 실제로 균등 배중은 한 주도 13%의 확률로 추첨을 받았습니다. 반면 카뱅은 증권사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3주에서 6주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수익률은 낮아도 수익 금액이 클 수 있기 때문에 모집 규모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초반에 보여드렸던 9월 남은 기간의 공모주 리스트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 볼 때보다 좀 더 눈에 들어오시지 않나요? 이 리스트 순서가 제가 생각하는 좋은 공모주의 순위라고 보면 되는데 제가 원준을 1위로 뽑은 것은
업종의 성장성이 가장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2차전지 양극재 생산을 위한 소성로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저는 가장 유망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모 규모나 유통 물량도 나쁘지 않은 수준으로 보이고요. 그 외 아스플로나 CU테크는 이미 많이 성장한 산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확대가 2차전지보다는 조금 낮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모집 금액이나 유통 물량이 적은 부분들이 보여서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K카는 안 좋은 조건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우선 중고차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이 그렇고요. 모집 금액도 7천억이 넘는 수준입니다. 배정은 많이 받을 수 있겠지만 지난달에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여줬던 롯데렌탈 사례도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금융 스펙 19호, NH 스펙 20호가 있는데요. 앞선 스펙주 사례를 보면 최근 수익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나마 100억 미만을 모집하는 스펙주들이 흥행을 했었던 만큼 NH보다는 하나금융 스펙이 조금 더 수익률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드린 내용 요약하겠습니다. 9월 23일부터 10월 1일까지 총 6개의 공모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공모주를 고르는 방법으로 저는 성장성이 가장 핵심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유통 물량, 모집 규모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준이 가장 수익을 많이 안겨다 줄 공모주로 예상을 했고요. CU테크와 아스플로는 비슷하고 K카는 많이 우려되는 공모주라 생각합니다. 그 외 스펙주는 모집 규모가 작은 하나금융 스펙 19호가 좀 더 좋게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오면 조금 더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모두 편안하게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내용이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